정말로 서동주가 내 친손주란 말인가? 차강천은 서동주와 자신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99.99% 일치로 매우 명확했죠. 오늘은 차강천 회장이 서동주가 자신의 친손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은남아, 내가 쓰러지면 날 바로 구해줘야 해. 서동주는 시나몬 가루가 든 과자를 먹으면 기도가 부어 숨을 못 쉬어 죽는다는 걸 알았지만 허일도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나몬 가루가 든 과자를 먹어야만 했고 자기가 쓰러지면 여운남이 자신을 구할 거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여운남은 이런 서동주를 한번 구한 적이 있기에 이번에도 그녀를 믿어보기로 한 것이었죠. 하지만 염장선은 과자 안에 시나몬 가루를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대량으로 넣어버렸고 서동주의 상태는 심각할 수밖에 없었죠. 서동주가 갑자기 쓰러지자마자 여운남이 공비서에게 소리치길 공비서님, 다과 안에 도대체 뭐가 들은 거예요? 여기에 혹시 시나몬 가루 들었어요? 서동주는 의식을 잃어가면서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게 여운남을 다시 못 보는 거란 걸 깨달았고 허일도가 지켜보는 걸 알면서도 여운남의 뺨을 어루만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그렇게 병원에 실려가는 상태가 되었죠. 그러자 서동주를 좋아하는 허태윤이 슬프면서도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그런데 동주형도 시나몬 가루 알레르기 있어요? 할아버지도 시나몬 가루 알레르기 있으시잖아요. 우리 엄마도 알레르기 없고 나도 없는데 할아버지랑 동주형만 같은 알레르기 있는 게 꼭 두 사람이 진짜 가족 같지 않아? 그러자 차덕희가 짜증을 내면서 말하길 허태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내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넌 서상무가 병원에 실려갔으면 별일 없길 기도나 해줄 일이지. 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래. 허태윤은 엄마가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했지만 허태윤의 말을 들은 차강천은 진짜 이상한 일이라고 고개를 갸웃하며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정말 이상한 일이긴 해. 서상무가 계란소주 잘 마시는 거, 또 시나몬 가루 알레르기 있는 것까지 왜 이렇게 나랑 닮은 점이 많은 거야? 설마 여순호가 그때 데리고 왔던 성현이란 아이가 서동주의 어린 시절이 맞았던 건가? 여순호는 무슨 생각으로 그 아이를 데려왔던 거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공비서, 지금 당장 서상무랑 나랑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보도록 해.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공비서는 차강천 회장의 지시를 받은 후 차강천 회장의 칫솔과 서동주의 칫솔이 아닌 차강천 회장의 칫솔과 가정부의 칫솔을 담아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렇게 유전자 검사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은 공비서는 자신의 죄를 들킬까 두려운 마음에 혼자 남은 방에서 벌벌 떨며 몰래 와인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가기 전 서동주는 이미 이런 상황이 닥칠 것을 예상하고 배원배에게 응급시 매뉴얼까지 모두 알려준 뒤였으니 역시 IQ 150의 천재다웠죠. 서동주는 얼마 전 배원배에게 말해놓길 아무래도 어르신이 염장선이랑 카드를 벌인 것 같아요. 마음이 다급해진 염장선은 나를 죽이고 그냥 대산에 자금줄을 끌어다 쓰자고 마음을 고쳐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가 입을 열지 않을 거란 걸 염장선은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럼 곧 내 신상이 위험해질 거예요. 내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그때 내 주위에 있어주세요. 서동주는 염장선의 예상보다 훨씬 꼼꼼하게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았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염장선은 또 허일도에게 서동주의 죽음을 사주했죠. 후배님이 바로 없애버려야죠. 허일도는 지긋지긋한 서동주와의 인연을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다 생각하고는 주사기에 독극물 약을 넣은 뒤 서동주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허일도가 독극물이 든 약물을 넣으려던 찰나 서동주는 갑자기 급격하게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기 시작했고 응급상황 콜이 울리면서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모두 달려와 서동주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허일도는 서동주를 죽일 기회를 놓쳐서 허탈해하며 병실 밖으로 나왔지만 배원배는 이걸 복도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죠. 사실 서동주의 응급 상황을 유도하여 의료진이 들어가게 한 것도 모두 다 배원배가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동주는 또 한 번 목숨을 구했고 이제 배원배와 함께 본격적으로 염장선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동주는 비장한 목소리로 배원배에게 말하길 이제 염장선을 처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내 복수는 남이 해준다고 하죠. 내가 직접 염장선을 없애지 않아도 염장선을 없애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 보려고 해요. 그리고 서동주는 남성철 의원을 찾아갔고 자신이 어르신의 자금 관리를 맡고 싶으니 어르신과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남상철 의원은 콧방귀를 뀌면서 어린 애송이 같은 게 무슨 돈이 있어서 어르신을 만나려고 하냐고 웃었어요. 그러자 서동주가 더 크게 콧방귀를 뀌며 남상철의 계좌로 곧장 수십억을 입금하고는
이 돈을 어르신에게 보내달라고 했죠. 남상철은 서동주가 허풍을 치는 게 아니라 진짜 거액의 자금을 갖고 있는 걸 알고는 바로 어르신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서동주는 어르신을 향해 공손하게 인사하고는 한 가지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르신을 도우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존에 어르신의 자금을 관리하던 자를 이 세상에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그건 곤란하다고 말했고 서동주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만남은 없던 일로 해야겠다고 말했어요. 서동주는 당장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어르신이 자신의 부탁을 결국 들어줄 거란 걸 알고 있었죠. 그렇게 어르신은 서동주와 손을 잡고 염장선을 없애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금이 콸콸 쏟아지기는커녕 오줌 소태처럼 나오는 염장선 대신에 2조 원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있는 서동주와 손잡는 게 훨씬 나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어르신은 또 한 번 염장선을 불렀고 이번에는 실례가 아닌 실외에서 보자 했어요. 염장선은 얼굴 노출을 꺼리는 어르신이 별일이라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그 자리가 정말 자신을 죽이려는 자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염장선과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 서로를 마주보며 인사를 하고 있을 때 신호등 불은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염장선이 어르신에게 꾸벅 90도로 인사를 하고 반가워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웬 트럭 한 대가 달려와서는 염장선을 쿵하고 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트럭을 몰던 운전사는 바로 아네스 수녀를 트럭으로 친 그 운전사였죠. 그렇게 염장선은 아네스 수녀와 동일한 방법으로 저 세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서동주에게 대선 자금 관리를 모두 맡기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서동주는 알았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동주는 사실 어르신의 뜻대로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선거란 모름지기 돈이 아니라 충실한 공약과 국민과의 신뢰로 정정당당하게 치러야 하는 것이니까요. 어르신은 그제야 서동주에게 당했던 것을 알고 땅을 치며 염장선을 죽인 걸 후회하기 시작했죠. 염장선은 어떻게든 대산을 쪼아서 급한 돈을 가져와 불이라도 끄는 신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줄 사람마저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오만하기 그지없던 어르신과 남상철은 그해 선거에서 시원하게 물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서동주가 복수를 완성하고 있을 동안 차강천은 공비서로부터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죠. 유전자 검사 봉투에서 결과지를 꺼내든 차강천은 친자관계가 불일치한다는 결과를 보고는 실망하는 얼굴이 역력했어요. 공비서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길 회장님 실망하셨어요? 서상무가 회장님 손주라니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이시잖아요. 회장님 진짜 손주는 태윤이죠. 그러자 공비서의 말을 들은 차강천은 공비서를 향해 크게 소리 지르며 말하길 그래 내가 실망을 했네. 공비서 자네에게 아주 많이 실망을 했네. 도대체 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뭔가? 자네 하는 일이 요즘 하도 못 믿어워서 내가 따로 유전자 검사를 해봤지. 동주는 내 친손주가 맞더군. 그리고 태윤이는 내 친손주가 아니라? 바로 공비서 자네의 친손주더군. 그렇게 공비서는 차강천 회장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을 알고는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을 가려고 했죠. 하지만 차강천 회장은 이미 경찰을 불러 공비서를 신고한 상태였어요. 경찰들이 차강천 회장의 집으로 들어와 공비서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강천 회장은 눈에 눈물을 그렁거리며 말했어요. 내 이미 모든 조사를 다 끝냈네. 자네가 내 친딸과 자네의 딸 차덕희를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바꿔치기를 하고는 내 친딸을 그냥 버려버렸더군. 우연히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사위 여순호가 내 딸과 손주 성현이를 데리고 왔지만 나보다 자네에게 이 사실을 먼저 말했고 놀란 자네는 내 친딸과 사위까지 없애버렸어. 그렇게 끔찍한 짓을 나한테 해놓고는 어떻게 평생 내 옆에서 비서 노릇을 했던 건가. 이제 남은 인생은 감옥에서 보내도록 하게. 공비서는 자신의 딸 차덕희의 정체마저 모두 들킨 것을 알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